저 바로 시작하실 겁니까? 바로 하지 뭐. 그래요? 이야기 뭐 나눌 거 예, 있습니까? 뭐 오늘 바로 해야 됩니다. 부장님 혹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뭐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자유 토론하지 뭐. 이제는 큐 이거는 뭐 원, 투, 쓰리. 편집을 믿고 합시다. 김준호, 공봉화, 김진호,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김준홍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무원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준홍 부국장님 오늘 또 우리 화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국장님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얼굴이 잘 매우 지내고 계시죠? 화사합니다. 예, 예. 요즘 우리 저 두 분은 평소에 뭐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 나눕니까? 우리 공변사 뭐 주로 만나시면 무슨 이야기 나누십니까? 주로 뭐 스트레스 좀 덜 받냐 이게 제일 예, 뭐 코로나 이야기도 하시고 예. 그죠? 코로나 블루 그게 그런 가장 이야기 큰 하고. 얘기죠. 예, 그리고 뭐 경제가 좀 잘 안 돌아가니까 뭐 그 다음 얘기. 예, 예. 그 대동소이 우리 저 부국장님께서는 뭐 동료나 친구분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요새는 주로 나눕니까? 뭐 일단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그 교대로 재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업무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사무실 예. 출근하면은 또 사람이 또 줄고 또 예. 집에 와 있으면 집에 와 있는 대로 또 예. 일하고 그러고 저한테는 주로 이제 제가 바깥에 활동을 잘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 예, 옛날 뭐 대학교 때 제자들 그러니까 벌써 십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공부를 배웠던 그 제자들 도예가들이죠.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좀 힘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뭐 작품 활동을 또 이제 접겠다 뭐 이런 예술가 쪽은 그런 애들이 주로 많이 들어서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뭐 집에 겨우 월세 이렇게 상가주택 갖고 있었는데 뭐 이제 어떤 업종을 드리면 좋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전 업종이 그냥 뭐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 괜히 있는 그 상가 저기 나간다 그러지 말고 나간다 그러기 전에 월세도 좀 줄여주고 뭐 평상시 갑질했었으면 좀 갑질도 좀 그만하고 본인이 이제 건물주가 이제 을이 돼가지고 예. 좀 잘 해주고 이렇게 케어를 잘 해라고 그런 얘기는 컨설팅 비슷하게는 좀 했습니다. 예. 예. 아, 생산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래 저도 이래 보니까 이제 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가 이제 주제가 좀 달라지죠. 물론 이제 공통적인 거는 뭐 코로나 블루 문제라든지 뭐 또 그 경제 문제 이런 건데 아까 우리 부국장님 말한 이제 뭐 세를 놓는 분은 세에 관한 관계 뭐 애들 취업에 문제에 대한 취업 문제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그 우리 사회를 관통하기는 주요 큰 이슈가 그 인구 그 문제죠, 그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이게 너무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큰 이슈라서 사실 좀 걱정하면서 잘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 인구 감소 문제, 이 정확하게 뭐 출산율 저하고는 관계됐지만 우리 지역으로 한정돼가 이제 인구 유출 문제, 인구 감소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인구 문제는 우리가 우리 셋이서 2년 전에도 우리 시사 토크쇼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오늘 다시 또 하게 된 배경은 그 포항만 봤을 때 그 2015년이 이제 우리가 인구가 제일 정점이었어요. 얼마가 하면 통계상 51만 9,584명이었고 그 후에 이제 인구가 매년 좀 2,000명씩 뭐 사슴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작년에 2020년에 50만 2,916명으로 거의 이제 50만 명에 갈랑갈랑하게 되니까 그 심각성이 갑자기 이제 피부로 확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CS도 이거 뭐 특단의 조치들 내리고 또 시민들도 혹시 이러다가 50만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한정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를 지역의
뭐 한정될 수는 없지만 지역 중심으로 하되 그 원인과 대처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인구가 이렇게 자꾸 그 줄어드는 원인은 뭐 단일 원인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출산, 여성 문제 뭐 모든 것이 복합돼가 나타나는 원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몇 개 집어 본다면은 인구 감소의 원인이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 변호사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네,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또 포항 이야기도 하고. 예. 뭐 전 세계적인 일부 국가의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애를 안 낳는 거죠. 예. 그 애를 왜 안 낳느냐? 애 키우기 힘드니까. 예. 그리고 뭐 결혼도 옛날만큼 그렇게 빨리 하거나 또 많이 안 하는 경향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포항의 경우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 토론하는 게 이게 굳이 또 뭐 포항의 경우를 예를 드니까 그런데 다른 지방 도시도 사실 또 비슷한 경우도 그렇죠. 많고 대동소이하죠. 그 대부분 어느 특정 지역에 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경제하고 갈등이 있다. 이렇게 저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공변사님 이야기 있을 것 같고 우리 부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 원인이 포항 같은 경우는 굳이 원인을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고는 세 가지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아까 공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이면서도 포항이 같이 포함되는 인구 사회 구조적인 변화. 예. 그 인구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크게 특징적으로 두 개를 꼽는다면은 하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전국을 다 모든 도시 뭐 수도권 빼놓고는 다 이제 똑같이 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이고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공 변호사님 말씀하신 경제적인 요인이죠. 결국은 예. 포항의 일자리가 옛날만큼 팽창되는 게 아니라 점점 위축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그건 뭐 세계 경제 정세 자체가 안 좋아지면은 그 일자리가 위축되는 거지만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그것도 일종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인 자동차, 기계, 뭐 건설 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철강 소재를 쓰던 거가 세계적으로 경량화, 비철강 소재의 채용, 뭐 환경적인 거에 대한 규제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산업이 돌아가더라도 철을 쓰는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포항 경제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지 못하고 위축되는 현상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가 뭐 급격하게 쇼크를 뭐 반덤핑 받은 거는 그건 별도로 충격 요인인 거고 기본적으로 예. 트렌드가 벌써 우리 옛날부터 포스트 철강 예. 포스코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12년, 20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것들이 그냥 물 젖듯이 야금야금 해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인구사회 구조 변화랑 딱 그냥 매칭이 됐다. 이게 두 번째로 볼 거고요. 예.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이제 공 변호사님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바쁘십니다만은 특수적인 요인. 2017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예. 과거에 2015년, 14년 당시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이제 그 정년 은퇴를 한 사람들이 귀향을 해가지고 귀농을 하거나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경상북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로 선호하면은 포항도 포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복잡하니까 시골 가가지고 내가 뭐 밭대기나 사가지고 귀농해야 되겠다, 편안하게 전원생활해야 되겠다 하고 경상북도 지역을 고르던 그 사람들이 일부의 유인하는 그런 요인이 2017년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포항에 지진도 났어. 그다음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원전 벨트도 있어. 야 이거 뭐 괜히 똑같이 은퇴 가더라도 그 지역에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오돈 발길을 끊어지는 그런 특수 요인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이번 기회에 그냥 나가자 이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고 반대로 들어오는 요인도 조금 억제하는 요인. 이 세 가지가 크게 작용해서 예. 포항의 인구가 최근에 줄어들지 않았나. 예.
저도 이제 두 분의 말씀에 이제 뭐 공감하고 사실 이제 인구 감소 원인은 거의 여러 학자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또 전문가들 하면은 거의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거의 일치합니다. 굳이 외부 요인 찾는다면은 뭐 수도권의 집중 현상, 그 수도권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괴물화되는 거죠. 블랙홀로 다 빨아들이니까 그 빨아들이는 가정 안에도 일자리도 결국 되니까 그 수도권 뭐 급격히 팽창가고 또 지역에서는 아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결국 일자리 찾아가 자꾸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최근에 제 주위도 보면은 은퇴하고도 이 지역에 살려고 하신 분들도 살다가도 보면은 더 나이 우리 선배들이 나이가 들면은 결국 자신 있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젊은이들이 포항에서 일자리 안 잡고 서울에 있으면은 당분간은 사는데 나이가 70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자식 곁으로 가야 되겠다. 다 그런 거지만 그렇게 빠져나가는 인구도 이제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요약하면은 그 내부적인 경제는 우리 공부에서 마신 경제적 일자리 문제 이런 거 외부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에 집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인프라고 돈이고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지방에서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인구 감소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50만에 굉장히 좀, 뭐 목숨을 건달까, 마지노선으로 보고 50만 이하 붕괴될까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50만 원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해왔겠죠. 사실은 경북의 인구 중에서 포항이 우리가 그 50만 7천 명을 봤을 때 경북 전체 인구의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대충 보면은 한 19% 정도 돼요. 그 포항이 경북으로 봤을 때 어마무시한 큰 도시입니다. 약 19% 정도인데 그 19% 정도 된 도시가 50만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경북에 큰 도시가 없다 하는 의미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포항시에서 50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가 알기로는 50만 이하로 감소되면은 여러 가지 뭐 행정적, 정치적, 뭐 교부금이라든지 문제가 많다는데 그 어떤 변화가 있어요? 50만 무너지면은 우리 부국장님은 어떻습니까? 50만 무너지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일단 우리가 모든 도시들이 인구가 주는 거는 지방 도시들은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 예, 예를 들어서 구미시를 예를 들자면 뭐 인구 한 40만 된다 치면 구미시가 됐건 그러니까 적어도 50만이 아닌 45만부터 인구 한 2, 3만의 도시들은 인구가 줄든 늘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물론 이제 시민들의 보트하는 뭐 국회의원 수가 이렇게 구역구가 좀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 게리맨더링 때문에 그런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특별히 시 자체에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50만,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는 6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6대 대도시라 그러는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포항촌이 무슨 대도시야. 이게 대구나 이런 데가 대도시지. 그러지만은 이 대도시라는 표현 자체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국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법적 지위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한다고 아예 정의가 돼 있어요. 법적인 그 이름이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라의 위상 그랬을 때 국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시의 위상을 시격이라고 얘기한다 이러면 적어도 인구 50만이 넘는 전국의 6대 도시들은 대도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도시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에 뭐 20% 얘기했으면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 도지사가 있어도 적어도 포항시 내에 있는 어떤 도시 개발이나 뭐 도로를 뚫거나 하는 거 시 내에서만 다른 시에 영향을 안 주는 포항시 내에서만 다루는 어떤 그 사업이든 프로젝트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말 한마디 못 합니다. 포항시장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 대도시의 자격을 딱 벗어나는 순간 경주나 여기 영도군이나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면은 이제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다 그 상위 그 지자체인 그 경상북도 도지사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옛날하고 완전히 그 입장이 틀려져요. 포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로든가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50만이 넘으니까 남구 북부로 행정부도 갈라져. 남구청 북구청이 있고 남구 북부 예. 소방서, 남구 북부 경찰서도 있고 뭐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경상북도 내에 대도시가 포항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지부가 지금 포항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저 다른 국정감사 때도 얘기하면 뭐 안동이 도청 소재지인데 왜 한국은행이 없냐 뭐 이렇게 막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예. 대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전국 광역 도시마다 하나씩 한국은행 지부가 있는데 이게 만약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구미나 포항이나 이제 너랑 나랑 대도시도 아니고 똑같이 그냥 지방도시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랬을 때 중앙은행이 굳이 포항 그 바깥 바닷가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그 논리 속에서도 상당히 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방세 교부금을 도와주는 걸 떠나가지고 그런 면에서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만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50만에서 지위를 누리고 있던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면에서 포항이 앞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하기도 되게 급급해질 그럴 위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감이 납니다. 우리 공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만의 의미가 무너진다면 어떤 변화 올 것 같아요? 가장 민감한 뭐 아까 예. 말씀하셨는데 제일 민감한 사람이 국회의원 둘이겠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2명 나가다가 한 사람 못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민감할게요. 근데 예.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 인류가 약 한 몇만 년 전에 지구상에 예. 그 인류의 전체 수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답변 못 하실 거예요. 예.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00명밖에 안 되십니까? 아, 이거 엄청. 그 10,000명이라는 인구가 10,000년 전까지 그 유지가 됐다는 거죠. 아, 10,000년 전까지. 예.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저기 중동 쪽을 통해서 아시아 또는 유럽 중앙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 지금 지구의 전체 인구가 그 사이에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000년 사이에. 10,000년 전이니까 지금 70한 2억 됩니까? 72억. 72억인가? 예. 그 3,000명이 예. 한 아프리카 인구를 빼고 나머지를 전부 이렇게 인구를 불린 거죠. 그 멜서스의 뭐 인구론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예.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토끼가 한 마리 있어. 예. 이놈을 한 열흘 굶긴 토끼 뿔이 잘 자라겠어요. 열흘 동안 맛있는 당근을 준 토끼 뿔이 잘 자라겠어요. 뭐 상식적으로는 네. 잘 먹은 토끼가 네. 안 자라겠습니까? 근데 뭐 질문이 넌센스 퀴즈라니까 제가 예. 예. 왜 난센스냐? 토끼는 뿔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삼 물이 없지 맞아. 열을 잘 먹거나 굶으나 없는 뿔이 자랄 리는 없는 예. 거죠. 그 제가 왜 이 인구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감하다, 불안하다, 무엇이 줄어든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할 때가 우리는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제가 토론 이제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이제 인구 늘리는 얘기는 그만하자. 이게 제 오늘 사실상 결론입니다. 예. 왜 그러냐? 이 없는 토끼의 뿔을 가지고 예. 예? 예. 이 토끼의 뿔을 더 자라게 할 것이냐, 덜 자라게 할 것인가를 놓고 어떤 음식을 먹일 것인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지금 이제 70몇 억 되는 이 인류가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어찌됐든 저출산 고령화로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향후 적어도 몇십 년간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예. 그럼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죠. 예. 이 국면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항의 인구를 늘린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애를 더 낳겠습니까? 그 정책은 포항시장이 한다면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야.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나? 아니, 애 낳으라고 가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을 져줘야 애를 낳아요. 그러면 출산 장려금이라서 100만 원 뭐 이래가 좀 준다 해서 그 애를 평생 키울 수 있나요? 못 키웁니다. 예. 그래서 그 애를 더 낳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예. 이 실데없는 것을 마치 토끼 뿔을 뭐 얘기하듯이 없는 토끼 뿔을 얘기하듯이 계속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공허한 논쟁이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예. 거죠. 그 지금은
그럼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화두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근자에 나오는 그 나온 책 중에 자본주의의 미래랑 예. 책을 보면 지금 지구상 인간은 도대체 이게 어떤 구도로 경쟁을 하고 있느냐. 예. 거기서 딱 두 가지를 지목을 해요. 첫째는 중앙과 지방. 아까 우리가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는 예. 현상. 예. 그리고 그게 완전히 그냥 넓어지는 현상.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인구를 분산시키는 소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필생의 업적으로 생각했던 지방 분권화, 예. 국토의 균형 발전.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김천의 도로공사, 경주의 혁신도시, 한수원, 뭐 이렇게 그런 혁신도시 예. 이런 제도들이 다 이렇게 다 흩어지게 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 인구가 한 7천만 가까이 되나요? 파리 인구가 300만에 제한됩니다. 예. 독일은 8천만, 8천만 정도 되는데 베를린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400만이 넘지 않아요. 예, 그 거대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물론 영국의 경우에는 런던은 한 900만 정도 되어서 예. 그 도시가 굉장히 좀 비대해져 있지만 프랑스나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 국가고 그런데도 지역적으로 잘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인구 정책이라면은 우리 지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지방끼리 단합을 해야 돼. 단합을 해서 지방 분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 어떤 정책을 펴달라고 중앙 정부하고 협상하고 잘 거래를 하는 것만이 여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유출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 틀에서는 저는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뭐 주소 주민등록지를 좀 옮기자. 그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 저는 생각하죠.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를 더 낳아서 인구를 더 늘리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인구를 어떻게 늘릴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어. 포항은 40만, 30만이 미래에 닥칠 일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지금 그거 보면요. 아까 우리 부국장님 지적하신 내용 보면은 겁나. 뭐 구청이 하나 줄어들고 뭐 경찰서도 줄어들고 뭐 세수도 줄어들고 뭐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제일 겁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숫자 줄어드니까 아유 근데 어디 가지 겁나니까 뭐 길을 쓰고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사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얘기에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어떤 쪽에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느냐. 자, 40만 시대가 왔어. 포항이 구청이 하나밖에 없어. 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예. 스위스, 네덜란드,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 인구가 많아서 잘 삽니까? 적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경제적인 고부가가치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애 낳기 싫다는데 자꾸 출산을 장려해서 그럼 장려하는 사람 본인이 애를 낳든지. 네? 그 저는 아니 오늘 우리 토론이요. 저는 절반 이상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포항시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택도 아닌 그런 뭐 무슨 정책과의 뭐 국장 이런 분들도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도시에도 저처럼 얘기하는 이런 패널들이 별로 없을 거야. 그냥 어떻게든 유출을 적게 시키고 애 많이 낳아서 인구를 늘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를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발 앞선 정책을 얘기할 때가 없다. 예. 그 고문선 그 지금 말씀한 게 굉장히 앞서가는데 사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아까 패러다임 변하다 하는데 근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제 좀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이 인구 감속하는 중소도시에서 이 흐름은 이제 거슬릴 수는 없어요. 없고
지금 이제 이 현실이 당장 눈앞에 1년 내에 왔을 때에 지역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미치는 그 파급 효과하는 거는 굉장히 그 사실 상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예, 그 준비라는 것이 예. 50만 이하로 내려가지 말자는 준비를 하자는 것은 아니야 그 저는 뜻이 의미가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간다는 가정도 하는데 내려갔을 때를 하는 예. 준비하는 것이 아니 근데 옳다. 단계별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래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은 40만 됐을 때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이 자영업한 사람들이 더 과연 행복할까? 이제 그거는 꼭 그렇다고는 인정하기가 설득 동기가 안 가거든요. 행복할 수도 있죠. 아니 이제 생각하면서 뭐 제가 차도 덜 다니고 그 이제 먼지도 덜 나고 30만 됐을 때 그럼 인구가 적으니까 공기도 더 좋고 집값도 내리고 뭐 더 좋을까? 물론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그러리라고 보지 않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흐름을 봐서는 공변에서 말씀이 맞아요. 그런 패널이 없다 한 게 아니고 제가 딴 데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벌써 나옵니다. 현실을 정확히 맞는데 지금 이게 이제 50만 원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현재 예를 들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포항에 외지 사업이 집 사러 와서라도 포항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희망의 도시다 계약도 안 하고 한둘이 빠져나시면 이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젊은이들 자꾸 나오고 이래 되면은 도시가 우리가 이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갑자기 축소되는 그런 위기 때문에 큰 흐름을 봐서는 저는 생각에 이 대세를 거슬 없지만 좀 어느 정도는 당분간은 지역의 어떤 적정한 인구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는 그 충격을 이길 정도의 체력을 키워가는 것이 맞고 장기적으로 공부해서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긴 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눈앞에 발등이 불떡이 떨어지니까 포항시에서도 이제 급속하게 낸 그 운동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우리 포항 사랑 주소 갖기 운동이죠. 이제 그걸 내가 뭐 주소를 옮기면은 30만 원 준다 하고 이래 가지고 어쨌든 그 운동 때문에 1분기 동안에 주민등록사 2,068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50만이 내려가는 거 일단 브레이크는 밟았어요. 브레이크는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우리 공무사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는 이거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예. 우리가 쉽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경주나 부산에 있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우리 뭐 가족이나 누군가가 얘기했다 그러면 경주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예. 예. 이게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늘었다가 여기가 줄어드는 그냥 예. 형식적으로 서류상의 이동은 나는 이런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요 이런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예? 시에서 어떤 이렇게 홍보성 뭔가 이렇게 날려. 예. 자 아까 우리 부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줄어들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생겨서 하면서 이거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오면은 내가 시장이라면 그런 식으로는 홍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40만이 돼도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예를 더 나와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해야지. 뭐 줄어들어서 경찰서도 하나 없어지고 구청도 없어지니까 이거 뭐 일하는데 당신 복잡하고 세수 줄어드니까 마치 뭐 굶어 죽을 듯이 얘기하는데 뭐 시가 우리 시민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 어린애들 하는 그런 유치한 정책이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좀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진짜 웃긴 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 포항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해가지고요 돈 250만 원 걸어놓고 뭐 좋은 생각 없냐라고 물어요. 이거는 어떤 행태냐 하면요. 대학교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가 지나가는 유치원생 붙들고 야 너 미적분 풀어 이거와 똑같은 거야. 예? 이거는 거의 장난질입니다. 그리고 돈을 걸려면요 250만 원 걸리면 한 2억 5천 걸어야지. 예?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렇게 절박하면 250만 원도 제가 찾아보니까 1등한테 뭐 100만 원, 뭐 2등 50만 원 뭐 이래가지고 공모전 해가지고 뭐 찾는데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공모전이라 해서 밑에 써놓은 거 보면요 이게 진짜 인구 유입 이걸 어떻게 하는 예?
확대 방안이 뭐냐? 늘 하는 얘기야. 예. 이거 아무런 의미, 이거면은 뭐 물론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공장이 있고, 일할 자리 많고, 응? 그럼 오기는 오죠. 예. 예? 뻔한 얘기야.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방안. 예? 언제부터 한 얘기인데 아직 250만 원 그리고 인구 문제 개선 방안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포항시가 뭐 시민들 상대로 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은 포항시 인구 정책 기본조례 시행 규칙이라 해서요.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주소 이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아니 주소 이전하는데 돈 그 꼴랑 돈 몇십만 원 주면서 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아무런 해결 방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뭐냐? 줄어든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줄어들어도 도시 환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의 어떤 산업을 유치해서 비록 줄어들더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시장에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줄어드니까 말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를 늘려야 돼요. 뭐 협박하나? 이러면 이게 안 되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거 제 얘기를 잔디 들어야 돼. 예? 좀 더 흥분해 버릴까요? 뭐 계속 됩니다. 좀 이따. 2탄 또 준비되으니까 하시고 우리 이제 저 마이크는 이제 우리 김준호 부국장님은 이 포항 사람 주소 갖고 인구가 이렇게 저처럼 브레이크 안 걸리면 좋을 텐데. 브레이크. 단기적으로 뭐 효과 있었다 보는데 이 상태 계속 갈 것 같아 어떠십니까? 이 운동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 운동의 효과는 어쩌면 마이너스를 불어올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 주소라는 것은 제가 예측하건데 적어도 현재 포항의 주민등록 인구가 아까 하여튼 51만이라 치고요. 실제 주민등록 인구가 51만이면 실제 여기서 유동인구,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하는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 포항에서 부모님이 직장 생활하는데 자녀들을 다 이제 그 서울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있지만 그 자식들의 주민등록은 지금 포항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 이전하는 그 운동이라는 게 만에 하나 이 효과가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또 포항시에서 또 효과 있다고 막 그냥 보도자료 내가지고 막 그렇게 만일 자랑을 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당진, 광양, 인천 이런 도시에서도 우리도 주소 갖기 운동하자. 그러면 사실상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포항에서 포스코나 이런 그 계열사들이 광양에 지금 많이 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말 부부 하는 사람들도 광양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양시장이 그래?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광양에서도 사업장을 갖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만 이렇게 광양시로 해주면 뭐 이렇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운동이 나왔을 때 그러면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 51만을 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킬 수 있겠냐. 그건 진짜 이거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번에 그 효과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뭐 올해 이거 해가지고 2,000명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2,000명은 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뭔 얘기냐면은 2017년부터 올 1사분기까지 올 3월까지죠. 3월까지 포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15,000 정도 세대가 돼요. 예. 그러면은 과거에는 뭐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집을 사놨더라도 뭐 상관없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가 워낙 강해지면서 이제 전매 제한이 실제 거주지로서 주민등록 이전해가지고 그 3년 이상 살아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안 문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많이 아파트가 신규 분양이 일어났고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하여튼 2017년 이후부터 한 15,000세대니까 이제 좀 투기 세력이라 그러면 조금 모양새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차피
뭐 준다 그러고 어차피 주민등 이전해야 될 거니까 하고 이전해온 그 쉽게 얘기하면 포항시 전체 어떤 계속 여기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계속 천여 명이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인구가 들어온 게 아니고 예. 어차피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고 나중에 3년 뒤에 떠날 사람들이 주민등록 이전한 효과도 그 속에 많이 묻어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극약 처방 내지는 되게 임시 방편적인 거에 불과한 거지. 주소받기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포항시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번 기회에 자꾸 저렇게 나 괴롭히는데 이게 포항에서 뭐 내가 있지만 주소 굳이 갖기 운동하니까 그냥 어차피 절로 갈 거 미리 그냥 서울로 옮겨놓을 거야. 왜냐하면 아파트 무주택자 뭐 분양 이런 조건 때문에라도 막 그냥 빠져나가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근에 빠져나간 인구들 중에서는 그 자녀 이름으로 수도권에 아파트라도 좀 하나 분양하려고 미리 자녀를 세대 분할해가지고 나간 인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인구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50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분의 말씀에는 뭐 공감을 하고요. 오늘 두 분께서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시편을 조금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기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상 이거는 실제로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50만 무너지는 거 방지하려고 이제 뭐 숫자 형식적 숫자를 채워놓는 의미라는 거는 뭐 대부분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시 입장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수수 방관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만약 두 분께서 시의 담당 공무원 시장님이 하면은 뻔히 무너지는데 그래 이거는 어쩔 수 없은 거니까 놔두자. 제가 예측하기는 우리 부부장님 지난번에 뭐 세수 이야기했는데 작년 한 해 보면 한 2,700명 줄면 한 달에 한 200명씩 같으면은 만약에 이런 정책을 안 했으면 원래 연말에 가면은 그냥 과거 추세로 보면은 50만이 거의 무너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로 말하면은 고육지책이다. 임시방편은 확실히 은발 오줌 누기가 맞는데 그럼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저도 갈 수는 간다고는 절대 못 보는데 시 입장에서 이거를 수수방관할 수는 좀 문제고, 막 그 정책의 유효성은 아까 우리 공부에서 말했듯이 뭐 30만 원 줘가 그것이 뭐 30만 원 딱 돈 때문에 온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억지로 동원동원 해가지고 주시는데 그런 노력 정도는 또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 또 꼭 나쁘게만 본다 하는 것도 조금 입장을 보면은 뻔히 아는데 놔둔다 하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의사결정이 옳고 그러면 그 수단이 그 의사결정에 맞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장기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뭐 일단은 50만 원 급한 불을 꺼야 방어해야 되겠다 하는 급한 불에서는 뭐 현재 요 타임만 보면은 뭐 유했다고 보는데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바로 내려오면은 군사 케아가 붙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총 한 자로 줘가지고 사격 실탄 6발 쏘는 연습시키가 지금 전장에 내보내는 건 똑같은 뭐 그런 식인데 지금 교수님께서 전쟁 얘기하시 이게 전쟁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 제가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이 전쟁 상황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우리의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런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의 그 사자에 우리가 잔등을 탄 겁니다. 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에너지 정력 낭비하고 몇 년 세월을 흐른 다음에 이미 다른 사람은 다른 지방 도시는 40만 30만 줄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뭔가 준비를 해놨는데 엉뚱한 시간 다 소비하고 그때 가서 또다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제가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요. 저는 일단 사실은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야 임마 니 공무원은 하지 마라. 예? 사실 공무원 될 능력도 없을지도 몰라. 뭐 도전 안 하더라고. 뭐 대학교 아직 3학년 2학기 다니고 있는데 야 임마 남자로 태어났어. 이러면 공무원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뭐 고생하시죠. 그리고
포항시에요. 제 50만에 포항시 시의원 너무 많아. 국회의원 둘이 필요 없고요. 저는 국회의원이 필요한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예? 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저는 그런 분들 좀 숫자 적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공무원 숫자 너무 많아요. 예? 아니 동사무소 시청 가보세요. 난 그분도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야, 저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뭐 필요하지? 그럼 포항시 인구가 한 40만 줄으면 공무원도 뭐 한 5분의 1이 주는가? 예? 그럼 예를 들어 그분들은 뭐 불안은 하겠죠. 예. 그러면요, 저는 그 공무원 분들께서 그 마스다 레포트라고 있어. 이 꽤 오래됐어요. 마스다 히로야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지방 소멸론이라는 책을 제일 처음 쓰신 분이야. 그분 그때 당시에 주장이 뭐냐면 2040년도에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20대에서 30대까지 인구가 거의 절반 정도 감소한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연구소 이상호 연구위원인가? 그리고 뭐 어디 무슨 대학교 마강래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2040년까지 되면요. 지방은 40%, 많으면 40%까지 인구가 줄어버린대. 그런 물론 여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안에 있습니다. 수치 나와 있어요. 이미 예측을 전문가들이요. 이미 그리고 지방 이게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잖아. 속도가. 예? 나는 공무원들이 이 책 한 권이라도 읽어봤는지 궁금해. 예? 그거 뭐 앉아 하는 일이 난 뭐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자 우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뭘 고민하고 연구해야지. 그 앉아가지고 시민들한테 공모전 250만 원 무슨 껌값도 아니고 이런 장난 그만해야 되죠. 예? 예.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책을 발표를 해야 돼. 포항시장이 예? 지금이야 당장 포럼 했잖아요. 2019년도인가 인구 뭐 감소해가 하는데 포항시장님 나와가 포럼을 들어봤대 개뿔 뭐 들을 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자 줄어드는데 아까 교수님이 한지 제가 전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인구 유출을 좀 막자. 그래도 다른 데보다 우리가 살면 좋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예? 저는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예, 예. 한쪽은 또 노력하고 한쪽은 예.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그때 우리의 청사진을 제시해라 이거야. 예. 앉아서 맨날 인구 느리고 이렇게 하지 남은 동네 사람 뺏어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뭐 다른 데 뺏어오면 뭐 청부로 가서 뺏어오든지. 그래도 그 저기 부부장님 뭐 이제 정책 면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내가 변호사님 상대로 이야기하려고 굉장히 근데 겁나죠? 아니요 겁난 게 아니고 저는데 그 유출을 막자 소리 아니고 제 뜻을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잖아요. 큰 흐름은 대세를 거슬 리 없다고 이야기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 대세를 따라야지. 아니 유출을 막아 근데 그거를 당장에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면은 거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그거는 변호사님께서 우리 고민에서 깊이 생각해봤는 의미고 그러고 다른 도시는 뭐 사실 뭐 준비한데 우리 도시는 준비 안 했다. 아니 제 당장 말씀 50만 밑으로 줄어들어. 아니 제 이야기를 갑자기 다 듣고. 구청이 사라지고 경찰서가 아니 그 사라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않습니까? 아니고 예. 다른 도시는 준비했는데 와 우리는 그걸 준비 안 하노. 다른 도시 준비 안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아니 가정하자면 그럴 수도 아니 있다. 그 준비했다 단정적으로 의견을 사실같이 이야기해 버리면은 아니요. 사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아니 겁니다. 이제 될 수 있는 거하고 지금 아까 확정적으로 다 도시는 준비 다 하는데 우리 도시는 왜 안 했노? 그 우리 도시를 너무 좀 공무원들이 저는 이제 뭐 다 뭐 잘한 공무원도 모르지만 인구가 이래 된다 하면은 준비는 제대로 뭐 내용이 옳고 그러면 간에 준비는 한다고 봐야 돼. 근데 단기적으로 탁 무너지는 거를 방관할 수는 없다 하는 입장이고 유출을 막작한 건 제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흐름에서 그런 제가 뒤에 얘기했지만 그런 연구가 벌써 많이 나오고 공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단정적으로 우리는 안 하고 너는 단도시 하는데 앞으로 이것만 준비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스텝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가 일단은 충격을 완화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정책부하고 우리 부장께서는 이제 아까 이거 사랑각기 운동 이것도 우리 두 분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 정책이 아주 잘 됐고 이것이 뭐 계속 유효하겠다 그래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선 급한 불은 끄는 그런 측면에서 봐줬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변사님도 뭐 하신 말씀인데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굳이 뭐 브레이크를 잡자 소리가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장께서는 만약 시장님 어떤 정책을 펴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세 사람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데 아까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랜딩이 되면은 상당한 그 모든 분야의 산업이든 기업이든 그 교육기관이든 할 것 없이 쇼크가 크게 나타나고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어떤 대세적인 흐름에서 소프트 랜딩을 예. 이제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의 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포항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새로운 정책보다는요, 예. 적어도 포항 시민들이 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계층화하는 거는 시민이나 기업이나 시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 얘기냐면은 뭐 가끔가다 저기 뭐지 그 공 변호사님도 그 얘기하더지 나는 뭐 포항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책 냈을 때도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포항 사람도 아니신 분이 이렇게 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애정을 가지고 저 포항 시민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도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전주에서도 살아봤고 부산에서도 살아봤지만은 유독 특이하게 포항의 그런 지역색이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성격이 좀 뭐랄까 좀 단단한 편이라 가지고 뭐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룹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 이너 그라운드를 만들든 말든 그냥 내 할 일 그냥 나는 간다 이렇게 가는 편이지만 심약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갔는데 동네에서 이사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호구조사 막 서로 막 해보더니 나는 오리지널 이렇게 본토백이 포항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디 뭐 다른 강원도 출신이고 저 사람은 어디 뭐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포항 사람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적어도 포항 사람이냐 아니냐로 볼 게 아니고 같은 포항 시민이냐 뭐 시민이 아니냐 정도로까지로는 조금 시민들이나 기업이나 시 행정에서도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포항의 시 정책을 할 때 뭐 72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럼 그 72위원회에 완전 오리지널 포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해가지고 소위 뭐 포항 뿌리에 같은 데도 조직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의사결정할 때. 제가 포항에 온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나름대로 포항 제가 한달 전에 한 번도 그 72위원회 뭐 열리는데 들어가 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결국은 그런 원인들이 어떤 외지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포항에 왔어요. 그게 주민등록 이전을 해왔던 예. 포항에 살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포항에서 그런 칼라라 그럴까 그런 내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잘 융합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결국은 직장 생활만 여기서 하고 은퇴 이후에 여기 포항은 이게 포항 사람들 출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버티기도 힘들고 이렇게 같이 교류하기도 힘들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카마기가 다 돼 있어가지고 외로워서 그냥 내 고향 갈란다 이런 사람도 충분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게 뭐 어쨌거나 앞으로서 그런 정책을 한다 그런다면은 그런 면에서 뭐랄까 외지인들이 오거나 전혀 이게 포항 출신 기업가가 아닌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따지고 무조건 웰컴 하고 같이 융합하고 어쨌거나 같이 포항이라는 이 지리적인 공간적인 속에서 같이 사는 우리 주체들은 다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같이 그냥 반겨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도시의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저 사람은 두고 내가 또 남들이 이사 갈 나이 좀 그렇고 그냥 뛰어서 눌러 앉지 뭐 이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제가, 상당히 공감이 있는데 얼핏 그런 이야기도 또 하다 보면 뭐 기농을 해가 갔는데 또 트세가 강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다. 기농을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가니까 또 막상 뭐 그런 거기 다 그렇다 하는 거 아니고 가끔 그런 게 있다 하는 건데 뭐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에서 하신 말씀 아까 뭐 줄을 들던 제가 정책을 제시를 한번 해보라고.